언니들, 이번 주 토요일 11월 29일에 저희 레즈파 행사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다고요? 언니, 지금 레즈파 SNS에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빨리 와주세요. 허리업.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고요. 행사 오시면 다양한 게임과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세요. 꼭꼭 찾아주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4주차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방 공기와 함께 오늘 4주차 시작해볼게요. 선택해야 하는 게 많은 오늘. 머리가 아프시다면 지금 개보리는 어떠세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두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한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츠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를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에 레즈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즈파에 보내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조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주는 시간, 그녀의 맞춤 조문 시간입니다. 11월 4주차의 맞춤 조문 손님은 콩콩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루나님. 애인과 1주년이 되면서 커플링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어요. 반지를 살까 했는데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되었네요. 후후후. 애인은 돈 모아서 더 좋은 거 사주라고 하는데 그 전에 예쁜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죠? 값은 한 100만원 차이 나긴 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콩콩수님. 아이고, 1주년 기념으로 커플링을 마치시려고 하는군요. 네, 일단은 1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1년 동안 행복하게 1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 기념으로 아니면 그 행복의 어떻게 보면 증거물로? 약간 범죄 같나요? 약간 증인으로서 커플링을 맞춘다는 게 정말 너무 로맨틱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예전에는 뭔가 커플링 아니면 커플템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긍정적이지 않았고 뭔가 똑같은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전생에 루나는 억압된 느낌? 뭔가 집착한 느낌? 그런 게 들어가지고 굳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주변에 뭐 커플링, 커플템, 뭐 커플 팔찌, 커플 목걸이 등등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보면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두 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똑같은 걸 하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요즘의 루나는 뭔가 그런 게 좀 부러운 것 같고요. 같이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못 보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똑같은 아이템을 하고 있으면 내 애인도 나를 생각하고 있겠지라는 무언의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인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커플템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커플링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사연 보내주신 걸 보고서는 그 금값을 한번 봤어요. 근데 진짜 예전에는 40만원? 50만원대였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반지들이 지금 근 60, 7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금값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느 정도 예쁜 디자인 들어가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호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월 200만 원을 받는 사회인들에게도 너무나 큰 돈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돈을 모으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뭔가 커플링이라는 게 두 분의 사랑의 결실? 아니면 뭔가 증거물을 떠나서도 아, 이 사람이 정말 착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뭔가 반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금값이 금값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모았거나 아니면 돈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착실함의 대명사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커플링이라든가 뭔가 고가의 아이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랑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바치는 나의 부지런함의 증거물이다.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주변에 한번 알아봤어요. 커플링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다들 얘기를 하는 게 커플링을 좀 좋게 오래 차고 싶다면 한 200만 원 단위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커플링으로 나중에 바꿀 생각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로도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왜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70 이하는 약간 실반지까지 되더라고요. 물론 20대 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막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싼 걸 하면 나중에는 씀씀이에 대해서 본인이 조절하는 게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00일 때까지는 너무 고가의 상품보다는 오히려 같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뭐 공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반지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1주년 정도 되면 뭐 좀 괜찮은 반지 하나 사가지고 오래오래 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네, 사이트를 보니까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지만 뭐 7, 80 정도 아니면 정말 크게 봐서는 90 정도까지 본인의 버짓을 채우시고 그 안에서 예쁜 걸 고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 커플링 같은 거 맞추러 가면 괜히 아우팅 당한 느낌 들어서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변 분들의 얘기 들어봤을 때는 요즘에는 인터넷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을 기점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종로 상가에 있는 이제 금은방들께서는 네, 약간 오픈 얘기로 돈이 들어가면 정말 오픈 마인드가 되시기 때문에 네, 종로에 가셔가지고 한번 발품을 팔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시간을 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돌아가는 것도 원순간은 추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애인이 좋아하는 디자인이나 뭔가 취향이 좀 화려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좀 단정하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물 맞추듯이 이렇게 돌면서 이런 디자인 괜찮네? 아, 저런 금액에는 이런 반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언니 저라면 좋은 반지는 좀 더 지나서 정말 좋은 반지를 맞출 것 같고요. 1주년이시니까 좀 오래 낄 수 있는 예쁜 반지, 근데 이렇게 너무 비싸지 않는 100만 원 이하대 아니면 50만 원 이상 정도에서 네, 요즘 금값이 금값이긴 하지만 오래 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일상생활에 낄 수 있는 반지, 너무 화려하지 않는 반지로 끼는 게 어떨지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주년 축하드리고요. 예쁜 반지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언니가 신청해주신 곡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즈파이 L 양산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rezpa@harmail.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즈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신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레수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수파의 SNS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띵동. 11월 4주차 띵동은 11월 29일 레수파 20주년 생일 파티 소식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낮 3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레수파 20주년 생일 파티가 열릴 예정입니다. 20년 동안 함께한 모든 분들을 모시고 진행할 이번 행사에서는요. 20년 동안 진행했던 레수파의 모든 프로그램 연역과 지난 활동가들의 축하 메시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자료와 함께 재밌는 게임과 많은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청소년은 5,000원, 비청소년 만원으로 핑거푸드와 다양한 다과, 그리고 참가하는 모든 분들에게 럭키박스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11월 29일 토요일 낮 3시에 시간이 되는 언니들은 관심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11월 4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올해로 20살이 된 레수파를 축하해주세요. 언니들의 목소리, 이야기, 송그림 등 레수파의 20살을 축하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환영합니다. 레수파 다음 카페 축하 게시판 또는 이메일 lezpa@한멜.net으로 보내주세요. 실물을 직접 보내고 싶은 언니들은 마포 FM으로 우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포 FM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팀 앞. 언니들의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키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나와 함께하는 4주차 방송 쾌보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감나라 배나라 일해라 절해라. 아 어쩌란 말이냐. 아 지성이 불러드릴까요? 무슨 지성이요? 집단 지성이요. 네? 고민 없이 선택만 하면 되는 그 시간. 아니 그게 말이죠. 네, 4주차의 코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니들 아시죠? 뭐라고요? 바로 아니 그게 말이죠 인데요. 네, 이번 달에도 한 주제에 대해서 집단 지성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사연 먼저 듣고 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0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앙큼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어쩜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요즘인데요. 최근에 제가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 바빠지고 그러면서 데이트를 평소보다 못하게 되었는데요. 거기다가 소비도 줄이다 보니까 만나는 날마다 돈 내는 부분에서 서로 어색한 시간이 생기네요. 만나는 일정은 여유 있는 제가 맞춰서 회사 앞까지 가는데 예전만큼 제가 더 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A는 직장인이거든요. 물론 나이는 제가 더 연상입니다. 돌아다닐 때는 제 차로 드라이브를 다니고 있어요. 뭔가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때는 나름 벌이도 좋기도 했어서 제가 더 많이 냈는데 막상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괜히 돈 내는 거에 눈치 보게 되고 그러네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슬슬 이제, 네,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언니들, 오늘 주제는 뭘까요? 바로 연인과의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니다. 네,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되는 때에는 평소에 썼던 엔기지수라고 하죠. 그런 게 좀 낮아져야 되는데 평소에 썼던 만큼 쓰게 되니까 뭔가 예전에는 얘가 나를 좀 더 사줬는데 라든가 뭔가 예전엔 내가 좀 더 냈는데 돈이 좀 없게 되면서 눈치가 보인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데이트 비용을 떠나서도 뭔가 동거하게 된다면 동거의 비용이라든가 그 외에 생활비라든가 혹은 뭔가 선물하는 것도 얘기가 많이 오가죠. 나는 이 정도의 값어치를 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 정도의 값어치가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너무 계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기분은 좀 안 좋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중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 데이트 비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yes or no 혹은 있다, 없다 정도로 나뉘었는데요. 오늘은 11월이니까 좀 특이하게 다양한 의견 한번 받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갈래로 나뉘지는 않고요. 한 번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견. 저는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네, 이게 좀 일반적이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말처럼 돈을 버는 게 다들 어렵죠. 뭐 누가 쉽고 누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쉬운 일도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월급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벌게 된다면 같이 쓸 때는 뭐 커피 한 잔을 더 사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때에도 뭐 음료 하나 혹은 진짜 요리 하나를 더 사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저희가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애인에게 하나라도 더 사줘가지고 내 애인의 행복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연애에 돈을 좀 쓰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있는데 저는 연애라는 거는 소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짜 소비를 하지 않고 사람 만나려면 만나서도 정말 숨만 쉬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요즘에 그런 거 좀 많이 있잖아요. 뭐 무료 관람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뭔가 무료 행사? 이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혹은 쿠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당첨돼 가지고 뭐 체험단 한다거나 이렇게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잘 맞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얘기를 좀 쪼잔하다, 짠순이다, 아니면 좀 구질구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00원이라도 쓰게 되는 게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소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걸까?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떠한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차를 산다거나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시는 분들 있죠. 하지만 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뭐 내 애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큰 목표를 조금 더 뒤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목표치를 다 이뤄가면서 내가 타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서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그중에 내가 뭐 70%를 저금을 했어요. 저축을 했고 나머지 30%로 살고 있었는데 뭐 연애를 하게 되면서는 그 30%에서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뭐 몇몇 분들께서는 그 30% 내에서
연애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연애는 연애대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내가 A라는 활동을 하면서 30%를 쓰고 있었는데 B라는 다른 활동을 껴넣는데도 똑같은 비용을 낸다는 거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에 5만 원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5만 원밖에 못 써요. 근데 어떻게 보면 5만 원을 더 써야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난 계속 5만 원밖에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그 5만 원은 내가 계속 했던 일만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약간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애라는 것은 돈을 더 써야 되는 일이긴 해요. 근데 그게 어렵다면 저라면 첫 번째로는 연인에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 우리가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데이트를 했지만 내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기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더 뭔가 값이 덜 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있으면서 좀 더 엔게이지 수가 낮은 걸로 한번 해볼까? 라고 저는 진짜 바닥까지 얘기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연인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아니면 상처받고 싶지 않고 뭔가 차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흔한 일을 젠치하면서 뭔가 강한 척하고 그러면서 돈을 계속 쓰고 그 와중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괜히 꽁기꽁기하면 그게 결국에는 연인한테도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둘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연인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그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랑 같이 이런 상황에서 좀 해결을 하자. 혹은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일을 잡기 전까지는 네가 조금 더 부담일 수 있냐. 그게 혹시라도 너무 부담이 된다면 내가 가능한 네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해보도록 해볼게. 라고 하면서 둘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둘 다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많이 버는 쪽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 번째 의견입니다. 연상 쪽이 그래도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옥리의 무게예요. 라고 쓰셨는데 네, 연상 연하 커플들이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많죠. 아, 내가 연상인데 연하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합니다. 라든가 연상도 네, 이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못 벌 때도 있고 연상이라고 해도 무조건 몇 년씩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괜시리 이제 주변에서도 야, 네가 연상인데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죠.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나이가 적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의례적으로 뭔가 좀 더 부담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의 연인이자 애인이지 엄마가 아니라고. 물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약간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좀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연인의 관계에서 늘 대등하길 바라는 마음은 있으면서 왜 돈을 쓰는 거에서는 대등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좀 같이 가는 생각을 해요. 연상으로서 취급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된다면 내가 연하에게 어느 정도 잔소리하는 것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연하분들께서는 잔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 연상이 자기보다 좀 더 부담을 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돈을 쓰길 바라면서 잔소리 듣기 싫어요. 왜냐면 잔소리 들으면 엄마 같대. 근데 저는 돈을 더 쓰는 것 자체도 물론 사랑하면 더 쓸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너무 의무적으로 네가 나보다 연상이니까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입장을 표명한다면 아무리 내고 싶은 사람도 약간 청개구리 모먼트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우리 둘 다 돈 버는 성인이고 내가 너보다 몇 년 일찍 태어난 게 너에게 돈을 쓰기 위해서 일찍 태어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말하지 않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연상이니까 돈이 더 많은 웅리께서 웅리의 무게로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의견입니다. 저도 당연히 연상 쪽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덜 먹고 덜 입어도 내 애인만은 지켜 라고 쓰셨는데요. 네,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간에 연상에 더 내야 된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인 풍조가 있다면 더 내기 위해서 뭘 줄여야 되겠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따로 하고 싶은 거 좀 줄여가면서까지 나의 연하 애인을 기쁘게 해야죠. 그게 연상의 모먼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더 나이를 몇 숟가락 더 먹은 연상의 책임감을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나 하고 싶은 거, 나 입고 싶은 거, 나 뭐 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뭔가 연하랑 더치페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연인과 대화를 통해서 뭐 더치페이 하자라고 한 거면 모르겠지만, 내가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하면서까지 내 연하의 애인에게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는 편을 들어줄 수 없네요. 네. 다음 의견입니다. 저는 애인 쪽이 움직이는 게 자유로워서 좀 더 많이 움직이는 쪽이 있으면 교통비나 노동력도 있으니까 덜 쓰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쵸. 더 움직이는 게 자유롭다는 것은 긍정적인 얘기겠지만 그만큼 그 사람이 움직이는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뭐 준비해서 나오는 시간 같은 거 다 하면 노동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쪽에 덜 부담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대는 움직이게 하고 돈은 똑같이 쓰게 한다면 어느 순간에 약간 현타 맞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움직이는 거 다 움직이고 기다릴 거 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 다 소비하고 있는데 돈은 똑같이 낸다? 근데 그 와중에 상대방은 내가 바빠서 내가 좀 가기가 좀 어려워서 라는 얘기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흔히 얘기하는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약간 계산을 세우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계산적이기 때문에 계산 세우다 보면 뭔가 서운한 게 생기는 거고 뭔가 비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기는 불화들이 결국에는 뭐 연인 간의 그런 계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전에 좀 더 움직이거나 좀 더 품이 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금은 덜 비용적으로는 부담을 덜 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움직이는 거는 그렇다 치고 뭐 같이 움직인다 이런 거라든가 누구는 뭐 반 움직이고 누구는 반 움직인다. 약간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편도가 한 3시간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 단계에 있는 1시간 반 거리 정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저는 반반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이 더 많이 사고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더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무의식이든 의식적으로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좀 오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좀 마음의 응어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의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차를 모는 경우에 기름값도 나가기 때문에 상대가 밥 정도 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 전에 그 사연에 써 있었죠. 드라이브를 할 때는 자기의 차로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차를 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의 유지비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뭐 도로비도 있는 거고 톨게이트 비용도 있는 거고 그리고 차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름값도 있는 거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기도 이제 충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를 몰지 않는 분들은 의례적으로 그 비용을 약간 머릿속에 입력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무료 택시 마냥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의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나 혹은 내가 차를 본다면 그 기름값이나 이런 거를 좀 반띵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둘이 같이 타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말이 또 오가는 게,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주차 비용이나 기름 비용도 있잖아요. 그 반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막 그런 도로의 그런 키로수로 따져가지고 기름값 하는 게 아니고, 그날 그 사람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름값 뭐 해봤자 한 2, 3만 원 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그럼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우리가 데이트할 때 이 정도의 기름값이 있으니까 뭐 한 달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반띵해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 나는 나의 차 비용대로 다 나가는 거고 데이트 비용대로 나가고 이러면 어느 순간에 약간 기분이 묘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간에 애인들 사이에서 혹시라도 차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너무 부담을 지어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의견입니다. 그냥 더치페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딱 절반이 가장 좋은 듯 라고 쓰셨는데, 네, 솔직히 이것저것 하는 경우에 더치페이 딱 반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근데 그 뒤에도 제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더치페이 해봤는데 더 비싼 거 먹은 사람, 아닌 사람도 아니게 되면서 살짝 마음이 꽁기해져요. 그냥 먹은 만큼 내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썼는데요. 네, 더치페이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죠. 먹은 만큼 내자. 그랬더니 이제 뒤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먹은 만큼 내라고 하면 진심 머리가 아파요. 음료 하나 시켜서 몇 모금 더 마셨다고 해서 200원 더 내야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게요. 더치페이 하자고 했더니 그냥 먹은 만큼 하자 이었고, 먹은 만큼 하라고 했더니 음료 하나 시켜서 가끔씩 같이 먹는 거는 누가 더 먹었다 해서 막 200원, 300원 더 내야 된다는.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가 더 많이 내는 것 같긴 해요. 네,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더 내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된다면 저는 진짜 깔끔하게 누가 더 먹었다 아니다를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반띵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해봤을 때 누군가는 밥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디저트를 많이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반띵하면 누군가 더 많이 먹게 되는 건가 상관없지 않을까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나요? 하지만 가장 깔끔한 거는 역시 50% 반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언니. 연애를 하면서 지금까지 옥니들만 사귀었는데 매번 얻어먹은 것 같아요. 더 내야 되는 관념 자체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야, 진짜 좋은 언니들을 만나셨네요. 네, 언니들의 약간 왕관의 무게인 것 같아요. 연하를 만나게 된다면 당연시 뭔가 좀 더 사주게 되고, 야, 지갑 넣어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언니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걸까요? 약간 언니들 화이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언니. 저기요, 직장인도 돈이 없습니다. 유유. 거기에 자취까지 한다? 거지 그 자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취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봤는데 대충 요새 월세가 서울 기준에서 한 60만 원 정도 되니까 다들 고정비용이 한 100에서 1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숨만 쉬고 사는데도 100에서 130 정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직장인도 바깥에 나와서 살게 된다거나 본인이 본인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뭔가 본인이 쓰는 거 뭐 보험비라든가 뭐 차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지비, 핸드폰비, 자취하면 이제 자취 월세 비용, 뭐 관리 비용 다 내시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요즘이다 보니까 자기 월급의 반 이상은 깎아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해서 다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직장인이라고 해서 더 부담을 주게 하는 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을 언니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냥 각자 먹을 거 줄이고 홈데이트 하는 거 어때요?
결국 쓰는 비용 자체 때문에 어색하게 되는 건데 씀씀이를 줄이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 홈데이트도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언니들께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약간 반동거하게 되고 동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근데 홈데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좀 적게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게 되면 약간 엔게지 수가 높아지고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OTT 하나 깔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거 이제 만들어서 먹고 이러면 홈데이트로 좀 많이 돈을 세이브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단점은 너무 많은 홈데이트를 하게 되면 약간 질려가지고 오히려 반사작용으로 밖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홈데이트를 하면서 엔게지수를 낮추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의견. 커플들은 만나서 숨 쉬는 거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유유. 그렇다고 자취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만나게 되면 누가 더 많이 쓰냐 아니냐로 어색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그냥 저희는 가위바위보로 해결해요. 히히히. 운에 맡긴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것도 진짜 현명한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로. 그리고 가끔씩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위바위보를 너무 잘하고 내 애인이 너무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져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꽁기꽁기한 것보다는 좀 몰랑몰랑한 게 많이 생기는 그런 연인관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의견입니다. 서로 어떤 부분을 보고 만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하의 입장에서는 연상의 재력 부분을 크게 봤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네, 연하분께서 연상이 어떤 부분을 보고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는지를 정리하게 되면 내가 돈을 덜 쓰게 되더라도 그 연하분의 마음이 그게까지 꽁기꽁기하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긴 하지만 언제나 연인 사이에서는 먼저 애인에게 얘기를 해보고 나의 이제 상황을 좀 거짓 없이 드러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릴 사람은 내가 언제라도 힘들 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너무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애인에게 조언을 얻거나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의 상황을 좀 타파하게 된다면 나중에 더 비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땅바닥에서 내가 비상할 수 있잖아요.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를 소중하게 여겼던 애인에게 더 2배, 3배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의 11월 달 아니 그게 말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연인과의 데이트 비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데요. 네, 연인과의 데이트 비용 혹은 뭐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언니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언제나 중요한 거죠. 연인과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현명하게 중도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방송 들은 언니들에게 도움되길 바라면서요. 그럼 저는 클로징으로 찾아올게요. 네, 오늘 4주차 클로징이 찾아왔는데요. 언니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뭐가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저희 레주파 20주년 생일 파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 6호선 망원역 근처에 있는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반 입장은 10,000원, 청소년 분들은 5,000원입니다. 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레주파 SNS에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오시면 저희 선물하고 게임하고 다과 많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 기대하시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루나는 12월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안녕하세요. 이화 성소수자 인권 운동 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입니다. 오는 11월 11일에서 16일
2024년 변날 성소수자 문화제 이번 달 대개봉 개최 예정입니다. 퀴어 영화 상영회와 모두의 결혼 혼인평등 워크샵 그리고 애프터파티까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후원은 카카오뱅크 7979-9170-260으로. 안녕하세요. 큐 사인이에요.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은 원래 모임을 통해 매월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큐사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원래 모임 개최를 위하여 국민은행 196201004313846 그리고 SNS에서 큐사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 활동가 오세찬입니다.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은 미등록 이주민, 성소수자 길벗들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사회적 소수자 생활인권센터입니다. 저희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은 100% 후원으로 사무국의 인건비와 활동비가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0017-21747